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글과 컴퓨터. 한 3일 전부터 상한가로 올라오고 오늘도 이렇게 계속 우상향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보통 이제 주가 흐름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우리는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는 당연히 실적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실적 모멘텀만큼 좋은 게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기업이라면 이윤 추구가 목적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얼만큼 이익을 많이 내느냐 이게 그리고 추이적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료라고 하죠. 재료. 그래서 뭐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실적이 뒷받침돼서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뭐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고 뭐 뉴스, 소식,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가치 이런 게 다 뒷받침돼서 향후 실적에 대한 이걸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우상의 유지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재료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분석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동안 차트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가격 분석.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위에 것은 회사의 가치 내용 쪽에 좀 치우치는 내용을 보는 거고, 아래는 말 그대로 주가 흐름을 갖고 어느 자리가 중요했었는지,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격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추세선, 뭐 기타 등등 채널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통 결합해서 주가 흐름이 어떤지 파악하고 향후 주가가 우상향으로 유지가 될 것 같으면 한번 매입도 해보고 매수도 해보고 그죠? 이건 뭐 이런 자리에서는 기술적 저항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게 판단되면 여기 좀 팔아부터 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 가격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하면 매물이 쏟아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게 되면 대응 기준 가격을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격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가격을 가지고 사고 팔기도 하고 가격으로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대응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본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는 제가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요게 일봉이에요. 그죠? 요게 월봉이고요. 요게 주봉이고 요 아래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그다음에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보는데요. 자, 한글과 컴퓨터 최근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작년에 3월에 웬만한 종목 하락으로 유지할 때 그때 정점을 찍고 그죠? 그다음부터는 우상향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그려왔던 것은 한글 컴퓨터가 맞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저점을 이렇게 높여왔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을 계속 만들었다. 최근에 이 눌림을 준 가격대를 보게 되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라 함은 2018년대 저항을 받았었고, 그리고 작년에 올라올 때 또 저항을 받았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올해 또 저항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한글 컴퓨터는 올라오면서 그죠? 다시 눌림을 주고 중요한 가격대는 깨지 않고 그죠? 뭐 이 얘기는 황 대표가 이런 그림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죠. 그 지지를 확인하고 우상을 틉니다.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회사 한글 컴퓨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는데 이 저항 자리가 전통적으로 지지가 되고 다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만큼 2만 1,000원대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경계를 두고 올라간 모습이. 자, 그런데 요걸 좀 시야를 한번 넓혀서 왼쪽에 있는 월봉을 보게 되면 이런 대추세선이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흐름대로 간다면 여기 35,000원대에 저 부분 35,000원을 좀 덜 가는 그런 부분에 가격대로 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저런 자리는 우리가 기술적 저항이 될 만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아래쪽에서 올라올 때는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이걸 추세라고 하고요. 우상향 추세라고 하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부딪힐 만한 자리다. 그러니까 이 주식 한국어 컴퓨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쳐다보고 있겠죠. 그래서 저런 자리는 저항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한국어 컴퓨터는 35,000원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그러면 최근의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채널
그 채널에 지금 오늘 부딪히고 있는 상단, 이렇게 부딪히고 있잖아요. 이 자리가 지난번에도 부딪혔던 자리지만 월봉을 보게 되면 요거는 요 부분인 거죠. 요 부분인 거고 요건 요 부분이니까요. 그죠? 거의 이제 한 2년 정도의 이렇게 요 부분인 거고 여기 월봉까지 확대했더니 35,000원까지 열려 있음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29,700원이잖아요. 그래서 35,000원까지 내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한 35,000원대까지 한번 홀딩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고요.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너무 비싸져 버렸죠. 그죠? 여기서 비싸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가의 그 내용을 뭐 싸다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준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2만 원대에서 그러면 지금 29,000원이면 한 30% 이상이 리스크가 발생한 거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 가격대 2만 원 가격 내열 깨져서 파동 아래 논다면 이게 매물이 되면서 주가가 다소 하락으로 이어질 초산적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부터 29,700원인데 너무 멀어졌죠. 그러면 요거는 이거는 여기 2만 원에서부터 35,000원까지 파동의 범위가 되는데 위치를 보게 되면 이 갈자리보단 이 리스크 범위가 더 크다는 거죠. 물론 뚫고 올라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버슈팅의 구간 여기 보다시피 월봉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일단은 2만 원에서 35,000원까지 봐주는 게 맞겠죠. 그죠? 35,000원을 이상을 뚫어주게 되면 뭐죠? 파동의 범위를 정상적인 파동이 넘어간다. 그래서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하죠. 그 구간이 월봉에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 그러나 여기 35,000원에 강력한 저항이 있다. 가상의 저항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이 차트를 보고 있거나 이 종목을 보고 있는 분들은 다 저 자리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한국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을 해보니 우상향으로 가는 여기 2만 원대였는데 현재는 29,650원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뒤를 보니까 리스크가 2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30% 정도 리스크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30%는 위로 올라가서 35,000원대까지 가는 범위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가 크죠. 그러면 신규 진입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이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 35,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죠. 황 대표 35,000원 정도 간다고 하니까 그냥 잡는 건데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면 대응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응의 기준이 2,000원이라는 거죠. 2만 원, 2만 원. 그러니까 너무 멀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 관심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 내용이 다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 기사화되고 공시화된 거니까. 결국 메타버스 사업 본격화. 그죠? 메타버스. 그 얘기가 줄을 이룹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아직 이제 개척하는 초기 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가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뜻이고 저걸 무조건 사업에 본격화한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실적으로 가시화시키는 건 또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가 남는 거죠. 하지만 저게 재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기대감 때문에 가는 말에 더 한번 이렇게 꽁지꽁지다 불을 지르는 그런 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재료가 매출액까지 이어진다면 그때는 주가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 10일 4분기 1,000억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올해 초에는 897억 그 다음에 1,070억 매출액 구조와 영업이익 이런 단기수익 같은 거 보면 괜찮아요. 상당히 그죠? 굉장히 양호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은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가가 작년 후반기 그리고 올해 작년 후반기 그래 올해 전반기도 좋았는데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내려와 줬다는 것은 지지저항을 확인하고 갔다는 것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실적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실적 모멘텀 갖고 실적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면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우리는 종목을 한번 발굴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만큼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연간 실적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면 추이적으로 봐도 1,3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과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실적 모멘텀 자체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6,320원이라는 작년의 저가보다는 지금 29,000원, 3만 원 이렇게 올라온 것도 이상할 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컴퓨터.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기본적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는 실적 자체가 훌륭하다. 그래서 괜찮다. 자, 두 번째, 재료는 어떤 거 있냐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있는데, 이거는, 먼 훗날, 뭐죠,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대신 어떤 기업이든지 그걸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기대감이 있는 거죠. 뭐 이런 내용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트 분석을 해보니 이미 2만 원 가격대보다 너무 멀어졌고 흘러갈 수 있는 현재 걸릴 수 있는 자리가 3만 5천 원인데 지금 2만 9,550원이니까 기대 수익의 그 곡선보다는 기대 손실에 대한 곡선이 더 크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죠? 갖고 계신 분이라면 35,000원까지 열고 보는 것은 어떤지 한번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